이번 시간엔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디자인 기획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참고 자료를 조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하는 데 필요한 기획과 자료조사, 그리고 이미지 컨셉을 정하는 방법까지 이번에 간단히 살펴보면서 나중에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콘셉트라는 말, 콘셉트를 정하라, 콘셉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콘셉트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는 타겟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작업물이 누구에게 보여질지를 정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의 색상이나 디자인의 내용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은 색깔이나 디자인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원색이 아니라 무채색이나 좀 차분한 갈색 톤의 채도가 낮은 중후한 색상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밝고 화사한 색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디자인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디자인을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 가령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이 행사 홍보용인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큰 포스터로 붙일 거다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잘 보이게 강조를 하고 정보는 딱 필요한 것만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디자인이 자세한 정보와 사용법을 전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을 수 있도록, 빽빽하고 많은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이 디자인이 어디에 쓰일 것이냐. 예를 들면 종이에 프린트해서 배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맡았지만,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게 됐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기획을 전문적으로 공부는 하신 분들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작업할 디자인에 대한 기획을 세울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빠뜨리게 되면 나중에 맞다, 내가 카드뉴스 하나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거를 사이트에 올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웹배너가 필요하구나. 포스터 한 장만 사이트에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다시 종이에도 프린트하고 그리고 현수막으로도 걸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디자인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홍보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간단히 나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목이 있고 제목, 일시, 장소, 내용, 참석 대상, 문의 정도까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본격적으로 홍보물을 구상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민 설명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라고, 수렴하는 행사라고 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의 내용을 설명,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겠네요. 그럼 여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이 행사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 작업은 놓치기가 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단어로 정리하면서 이거를 이제 디자인 컨셉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강조할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도 제목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죠? 지금 써놨죠? 자, 동백지구 도시재생 사업 주민 설명회 이렇게 있는데 이 제목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제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시 정한 제목은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강조를 하고 앞에서처럼 주민 설명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쓰지 않아도 함께라는 말이 저는 충분히 내용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큰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했다면 이 홍보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칸을 만들었어요. 자, 목적은 무엇인지, 작업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주요 타겟은 뭔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홍보 작업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부서가 있거나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홍보를 전담으로 맡게 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좀 더 이렇게 형식이 갖추어진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작은 조직에서 나에게 맡겨진 홍보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그런 구성을 다 기획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내가 먼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좀 기획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제 보고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다 정해놓고 가야지 이제 예산도 나오고 일정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쭉 적어봤어요. 네. 목적은 홍보를 하고 알리는 거다. 그리고 작업 종류로 웹포스터 1종, 카드뉴스, 현수막, 리플렛, 엽서까지 해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한다. 웹포스터와 카드뉴스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단톡방 등에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이런 프린트물은 오프라인 프린트물이죠. 강의실이나 시청 로비, 건물 밖 현수막 등에 설치하거나 배포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다시 재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우선 우선순위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목, 이건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아래 내용들은 정보의 크기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배치하면 될지 먼저 고민을 합니다. 바로 작업하실 프로그램을 열어서 글자를 크기를 바꾸고 글자색을 넣고 이미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중요하게 보일지 어떤 건 작게 보일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메인 카피로 아까 정한 큰 제목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브 카피예요. 보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밑에 써주는데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써줍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런 걸 큰 제목 아래에 써줌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조해야 될 주요 정보로 시간, 날짜, 장소를 적었고요. 나머지는 조금 작게 보여도 된다 싶은 것들은 아래로 빼줬습니다. 이렇게 콘텐츠의 위계를 정해야지 강조할 거,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여도 되는 거, 짧게 보여도 되는 것들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홍보 담당자나 기획자 혹은 마케터가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한 편의 완결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합니다. 디자이너에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그냥 글이 쭈루룩 이어진 거를 전달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에 이걸 보면 디자이너가 제목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콘텐츠의 위계를 정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물론 훌륭한 디자이너라면 그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다 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시간이 들어갈 테고 비용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담당자가 정해서 준다면 훨씬 빠르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요. 아까 봤던 거와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때 디자이너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내부 팀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확인할 때 어떤 게 훨씬 의사소통하기가 좋을까요? 이걸 보면 이 내용은 강조하고 이 내용을 좀 작게 넣어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디자인을 요청하면 디자이너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강조하거나 줄일 것들이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획서를 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자를 크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배치를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서 훨씬 내용을 전달하기 쉽도록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다면 우선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전에 디자인의 컨셉을 잡기 전에 자료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조사는 디자인의 과정에서 아주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요. 자료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사실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매우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작업을 참고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료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디자인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핀터레스트, 비엔스와 같이 디자인 작업물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구글을 먼저 살펴볼게요. 다른 사이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구글에 들어왔습니다. 구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포스터를 한번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주민 설명회 포스터를 만드는 거였죠. 주민 설명회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죠. 한번 바로 딱 그 포스터를 찾아볼게요. 주민 설명회 포스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지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포스터들이 이제 각종 관공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포스터들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디자인을 따라한다거나 이런 디자인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라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포스터들은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은 내가 보기에 좀 잘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약간 좀 서툴러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완성도를 보기보다는 그리고 또 내 취향은 좀 핑크야 아니면 내 취향은 좀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는 거야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민 설명회라는 행사를 다른 곳들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를 보면 네, 핑크의 부드러운 느낌의 이제 설명회를 참여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뭔가 공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터에서는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 설명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원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걸 표현해줬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곳에 참여해서 이런 따뜻한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른 걸 한번 보면은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다르죠? 이런 거는 일러스트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부드럽고 좀 그런 연한 톤을 사용해서 친근감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글자를 잘 보이도록 주목성을 일단 줬죠. 그리고 딱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좀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디자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 설명인데 주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뭔가 짐을 옮기는 듯한 디자인 일러스트를 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포스터를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여기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번 포스터에 어떤 요소를 넣어서 표현해볼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셨다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메시지, 주민 설명회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디자인 컨셉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요.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컨셉을 표현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안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정해놓고 같이 잘 협의하고 가면 훨씬 작업이 수월해지겠죠. 저는 아까 이 주민 설명회 키워드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로 주민, 도시재생, 설명회 이렇게 크게 3단어를 뽑았습니다. 이건 이제 메시지예요. 언어로 표현된 메시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포스터를 찾아봤죠. 주민들을 표현하는 건 사람 일러스트로 많이 표현을 했고요. 네. 주민을 표현하는데 갑자기 뭐 나무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새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뚱맞잖아요. 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낼지는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걸 잠깐 다시 보면요.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사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공원의 느낌을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떤 건물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을 보면 사업 설명회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있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자,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나는 나무나 집의 모양으로 표현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아이디어를. 그리고 네, 설명회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아까 찾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우산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산을 모여져서 우산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모습, 네,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한 우산 안에 있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표현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산을 선택했고요. 아니면 말풍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찾아낸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작업한 포스터들입니다. 디자인 작업을 참고하실 때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우산이나 말풍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요거를 어떤 방식의 스타일로 할 것인지, 네, 사진으로 갈 것인지, 뭔가 아까 제가 그릴 것처럼 이런 손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정돈되어 있는 아이콘 모양으로 갈 것인지 등등 이런 표현의 기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예시로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왼쪽에 요걸 보면 이렇게 일러스트가 들어갔죠? 하지만 이 일러스트 스타일이 요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되시나요? 여기는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약간 딱딱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아이콘 스타일의 일러스트이고, 여기 들어있는 일러스트는 뭔가 좀 더 자연스럽고 드로잉의 느낌이 강한 일러스트라는 거, 네, 차이를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작업 스타일은 또 다르죠. 단순한 도형을 집어넣기도 했고, 또 아이콘 모양의 단순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면을 이렇게 색상을 채우기보다는 여기처럼 색상을 채우기보다는 라인만 표현했어요. 라인만. 네, 보이시죠? 라인만 표현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를 넣은 거죠. 캐릭터화된 일러스트를 넣은 거죠. 이처럼 일러스트 표현도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나는 어떤 표현 방식으로 그릴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